시대에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계속 쓰시면서 계속 묻어나는 메이크업 베이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궁금증에 대해서도 속 시원히 이제 꿀팁 같은 걸 알려드리고, 데일리 메이크업, 우리 오디션이나 급하게 오디션 보실 때나 친구들 만나시는데 한껏 꾸미고 싶으실 때 한껏 꾸미는 꿀팁 같은 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사실 이제 코로나 시대 때 항상 매일같이 마스크를 쓰면서 우리 베이스를 열심히 했는데 다 지워지니까 많이 고민도 많이 하시고 걱정도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써도 무너지지 않는 베이스를 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수분 관리 베이스부터 기초 단계부터는 완벽하게 진행을 하신 상태예요. 그 다음에 메이크업을 하시기 전에 미스트 정도 가볍게 눈 감아주시고 가볍게 수분만 도포하시는 거예요. 너무 수분을 방금 바르셨지만 매트한 제형에다가 바로 베이스를 바르시는 것보다는 미스트를 사용해서 수분감을 공급한 다음에 베이스를 하시면 조금 더 촉촉하고 생기있는 베이스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메이크업을 바르실 때 사실 프라이머 그리고 베이스, 파운데이션 순서가 있는데 프라이머가 뭔지 혹시 아세요, 모델님? 저 처음 들어봐요. 프라이머요? 네, 프라이머는 사실은 약간 띡한 제형, 고체형 제형의 크림 형식이에요. 그래서 화장을 한다, 피부톤을 밝혀준다의 제품이 아니고 이 모공이 사실 사람마다 모공이 있잖아. 구멍이 송송송송 나 있는 부분에 이제 발라주시면 그 구멍을 메꿔주시는 거예요. 시멘트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 시멘트로 깔끔하게 메꾼 피부에 그 위에다 파운데이션을 얹어서 베이스를 표현하시면 시간이 지나서 유분기가 올라오시거나 시간이 지나서 메이크업을 빨리 지워진다, 이런 경우를 조금 더 억제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사실은 프라이머를 바르신 다음에 베이스를 바르시는 게 가장 좋긴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도 그거 추천해 주시고, 근데 제가 시니어 메이크업 베이스를 하실 때 프라이머를 바로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이유는 피부가 두터워지는 걸 막기 위해서 바로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사실 프라이머 베이스 다 바르기엔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한 톤 밝혀주는 톤업 베이스를 사용한 다음에 파운데이션을 바를 거예요. 요즘에는 올인원이라 해서 모공 프라이머가 하나로만 나온 게 아니고 이렇게 톤업 베이스와 모공 프라이머가 같이 나와 있는 올인원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올인원 제품들을 발라주시는데 어떻게 바르냐? 얼굴 전체에 다 바르시는 게 아니고 모공이 가장 많이 나 있는 부분, 코 옆부분, 그리고 인중 부분을 얼굴을 이렇게 세게 두드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모공을 아까 막아준다는 느낌으로 두드려 주셔야 해요. 그 다음에 하늘 봐주시고, 우리 사실은 이제 모공이 아니고 사실 주름이 눈 밑에 피부가 얇아서 생기는 잔주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잔주름도 가볍게 메워준다. 그리고 그냥 메워준다의 범위만 있는 게 아니고 피부톤을 한 톤 밝혀준다 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바르시면 되세요. 턱끝까지. 우리 사실 일반적인 베이스를 하시는 것보다 우리 시니어 모델 분들의 베이스는 약간의 다른 특징들이 있어요. 우리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 피부톤을 절대 두껍게 깔지 말아야죠. 그리고 꾹꾹 눌러가면서 피부 속부터 채워간다는 느낌으로 베이스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네. 메워주고 밝혀주고. 네, 맞아요. 왜냐면 베이스가 가장 중요하게 사용해야 될 이유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가 계속 약간의 이제 주름도 생기고 기미도 생기고 칙칙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소에 쓰던 파운데이션의 컬러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으실 때가 간혹 있으실 거예요. 이거 내가 원래 쓰던 건데 근데 너무 밝아 보이네 라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 피부톤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톤업 베이스를 사용하셔서 피부톤을 밝혀준 다음에 그 다음 파운데이션을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메이크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얼굴 전체 하지 마시고 이마, 콧대, 눈밑,
그리고 인중, 턱 끝까지 모공이 가장 많은 부분에 전체적으로 도포하시면 약간 지금 보시면 이쪽만 살짝 밝혀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파운데이션 제품을 선택하실 때는 사실은 겨울철이다 보니까 완벽하게 너무 매트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약간 촉촉하고 매트하게 중간적인 부분 이런 액체형 파운데이션을 사용해서 체크를 해보실 건데 초반에 사용하실 때는 목톤에 맞추시는 게 아니고 이제 볼 가장 피부톤에서 가장 두꺼운 살이 있는 이 볼 주변에 한번 도포를 해보시고 아, 이 컬러가 나한테 잘 맞는다라는 생각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만약에 내 피부톤보다 너무 어둡거나 한 톤 밝거나 너무 많이 밝으면 이 컬러는 나한테 안 맞구나 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실 때는 이 손등, 손목에 체크해 보시면 조금 더 빠르게 체크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초반에 도포하실 때는 한 번에 바르시는 것보다 이렇게 팔레트에 덜어서 브러쉬로 도포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한 번에 퍼프로 바르시면 너무 많은 양을 한쪽 표면에 골고루 닿지 않게 바르실 수가 있어서 브러쉬로 가볍게 움직이듯이 얹듯이 파운데이션을 내 피부에 얹는다는 느낌으로 얹어주시는 거예요. 선생님 아까 매트하게 바르지 말라 그랬는데 매트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매트하다는 거는 일단은 얼굴이 텁텁하게, 그러니까 수분감이 없게 바르시는 부분을 매트한 제형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보통 내가 기름이 많아서 촉촉한 거 바르면 너무 얼굴이 막 기름으로 다 지워져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분들이 약간의 매트한 파우더리한 제품을 많이 바르세요. 그치만 겨울철에 너무 매트한 제품을 바르시면은 약간 각질이 일어나거나 이제 얼굴이 너무 건조하다던가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서 너무 매트한 제형이 아니고 약간의 촉촉한 수분감이 어느 정도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도 가장 좋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빨리 지워지는 건 아니에요. 빨리 지워지지 않게끔 베이스를 탄탄하게 하시면 매트하지 않아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베이스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피부에 얹듯이 브러쉬로 모공 사이사이. 사실 우리 시니어 모델분들의 특징은 피부가 조금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퍼프로 많이 두드리는 것보다는 브러쉬로 가볍게 우리 주름 사이사이를 메꿔준다는 느낌으로 바르시고 사실 눈 주변은 한 번에 많이 바르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눈가가 가장 피부가 얇기 때문에 한 번에 바르지 않고 이따가 퍼프로 두드리면서 마무리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입술 바르기 편하게 입술 라인 같은 것도 파운데이션 바르실 때 가볍게 가려주시면서 잔주름이 많은데 네. 메꿔주신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으네요. 그죠? 맞아요. 사실은 우리 시니어 모델분들의 특징상 약간 잔주름이 조금씩은 있잖아요. 아무리 이제 피부가 좋으시다, 우리 오늘 모델님처럼 너무너무 피부가 좋아도 사실 자세히 보면은 잔주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그 잔주름까지 프라이머랑 베이스를 사용하시고 파운데이션으로 메꿔준다는 생각으로 하시면은 이제 파운데이션도 훨씬 오래 유지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꼭 중요한 건 눈 감았을 때 눈두덩이까지. 보통 집에서 메이크업 하실 때는 눈두덩이를 안 하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꼭 눈두덩이까지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펌프를 이용해서 모공을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아까 눈 제가 마지막에 한다고 했죠. 살짝 하늘 봐주시고 막 이렇게 눌러도 되나 할 정도로 약간 가장 이 메이크업의 중요 포인트는 밀착이에요. 브러쉬로 그리고 펌프로 밀착시켜서 모공 사이사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베이스를 탄탄하게 해주셔야 사실 금방 지워지는 걸 방지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는 잔여물로 무조건 턱 끝까지 이렇게 도포를 해주셔야 내 베이스 톤이 너무 밝다라는 느낌을 억제해 주실 수가 있으세요.
잔여물로 목을 이렇게 하는 건 안 네. 돼요. 얼굴 톤하고 목 톤을 좀 맞추는 거죠. 부드럽게. 맞아요. 보통은 얼굴만 사실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지만 보통 내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이미지는 이 목까지 같이니까 꼭 남은 잔여물로 목까지 두드려가면서 좀 감아주시고, 네, 이렇게 베이스를 진행하신 다음에 파우더를 사용하실 건데, 파우더는 두 가지 제품을 사용할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를 해주셔가지고 파우더를 두 가지 제품을 사용할 거예요. 우리 컴팩트 파우더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런 가루형 파우더도 있어요. 요걸 두 개를 같이 사용해서 이 코로나 마스크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베이스를 연출하려고 합니다. 먼저 컴팩트 파우더는 파우더를 웅집해 놓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을 바로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이 가루형 파우더를 같이 사용해서 얼굴에 가볍게 도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브러쉬, 이렇게 브러쉬를 사용하실 때 가장 모가 큰 브러쉬를 사용해서 가볍게,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주름 사이사이에 파우더가 끼게 되면 이 파우더가 더 주름을 극대화시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도포해줍니다. 가볍게 콧대 사이사이도 가볍게 이렇게. 그 다음에 한 번 더 진행을 할 거예요. 한 번 더 진행을 할 건데 어떻게 진행하냐? 우리 얼굴을 화사하게 메이크업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눈 밑을 화사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우리 시니어 메이크업 베이스에서는 키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 톤에서 두 톤 밝은 컨실러를 사용해서 천장 봐주시고, 눈 밑을, 컨실러는 고농축된 파운데이션을 컨실러라고 말해요. 그래서 보통 잡티를 그냥 가리는 것보다도 피부톤을 조금 더 화사하게, 파운데이션보다 조금 더 화사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컨실러는 색깔이 뭐 여러 가지가 있나요? 아니면 네, 컨실러 색깔은 이것만 봐도 정말 다양하게 컨실러 색깔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가까이 됐을 때 내 컨실러 톤이 어떤 톤이 맞나? 보통 이 컬러는 우리 오늘 모델링 컬러 톤이죠. 이 톤보다 한 톤 밝은 이 컬러로 눈밑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좀 거울 이게 화면으로 보면은 눈밑이 다른 부분보다 눈밑이 조금 더 밝죠. 사실은 우리 모델분들이 메이크업 하실 때 이제 가장 신경 썼으면 좋겠는 부분도 눈 밑이에요. 왜냐면 이 부분이 피부톤이 가장 얇기 때문에 주름도 잘 보이고, 그리고 칙칙하게 되는 부분이 이 눈 밑이라서 이 눈 밑이 조금 더 화사하게 밝혀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컨실러를 집에 있으시다면 너무 막 내 주름 말고 내 여기 잡티를 가리시는 것보다는 내 눈 밑을 가린다는 생각으로 한번 눈 밑에 사용해 보시면 조금 더 내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도 메이크업을 조금 더 화사하게 진행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컨실러를 한 번 파우더하고 컨실러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파우더를 다시 진행하실 거예요. 이렇게 컴팩트 파우더에 가루형 파우더를 섞어서 감아주시고 가볍게, 보이시죠? 지금 터치감을 가볍게 눈 밑에만 가볍게 도포를 해주시면 피부를 만져봤을 때 조금 쫀쫀한 느낌이 나시면 베이스를 잘 바르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베이스가 끝이 났어요. 그 다음에 우리 눈썹을 그리실 건데 우리 오네이 모델님 눈썹을 한번 봐주시면 사실 앞쪽에 눈썹은 풍성하게 너무 예쁘게 잘 나 있으세요. 그렇지만 뒤쪽이 다소 부족하시죠. 사실 우리 오네이 모델님만 그러신 게 아니고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눈썹이 약간 조금씩 없고 뒤쪽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눈썹을 그리실 때도 무조건 뒤쪽부터 눈썹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눈썹 그리기가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그리고 브러쉬 선택하시는 꿀팁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은 섀도우로 그리거나 펜슬로 그리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때는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펜슬로 디자인을 잡으신 다음에 브러쉬로 컬러를 입히시는 걸 가장 추천해드려요. 일단은 먼저 디자인부터 잡으실게요. 얼굴에 뭐 문신이나 이런 거 안 하신 깔끔한 눈썹이기 때문에 디자인 잡기가 더 힘드셨을 거예요. 그랬을 때 펜 끝으로 브러쉬 하나 들고 코끝과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 눈 앞머리, 눈썹 끝, 이 부분이 내 눈썹 앞머리가 될 거고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콧대, 눈썹 끝. 보통 여러분 눈썹 끝이면 좀 짧죠? 근데 어디에 기준이냐? 내가 아이라인을 길게 그린다. 그러면 조금 더 길게 잡아야겠죠? 이렇게 살짝 길게 눈썹 끝 이쪽. 여기가 내 눈썹의 끝 부분이 되실 거예요. 여기도 한번 체크하고. 이렇게 체크를 했으면 그 부분에 맞춰서 컬러를 입히시는 거예요. 무조건 펜슬을 사용하시거나 브러쉬를 사용하실 때는 눈 뒷부분부터, 눈 뒷부분이 가장 진하고 점점 연해져야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의 깔끔한 눈썹이 나오신다는 거. 그리고 보통 가장 예쁜 눈썹은 눈의 3분의 2 지점에 눈썹 산이 있어야 돼요. 눈 한번 떠주시고 눈동자 끝 부분에 눈썹 산. 이렇게. 그 다음에 앞쪽으로 채워주시면, 지금 뒤쪽 완성했는데 너무 쉽죠? 이렇게만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컬러를 채울 때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채우는 방법은 섀도우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시중에도 이런 섀도우가 있죠. 이 섀도우를 이용해서 컬러를 채우시는 거예요. 눈썹 산이라는 거는 이제 눈썹의 가장 꼭대기, 네, 꺾어지는 맞아요. 부분을. 네, 맞아요. 그 꺾어지는 부분. 그 꺾어지는 부분에서부터는 일자로 빠지셔야 돼요. 한번 모니터 한번 보시면 이 눈썹 산. 여기가 내 눈동자의 끝부분이 기준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는 거예요. 눈동자를 이제 바로 봤을 때 네, 맞아요. 끝부분. 네, 눈동자의 끝. 보통 눈썹 산의 위치가 어딘지 많이들 궁금해하셨을 거예요. 사람마다 눈동자의 위치가 다르듯이 내 눈동자는 여기니까 내 눈썹 산은 여기구나를 알아두신 다음에 눈썹을 그리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고 예쁜 눈썹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꼬리 쪽은 한 번씩 깔끔하게 컨실러를 이용해서 이렇게 빼주시는 거. 사실 반대쪽에 이렇게 비교했을 때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그쵸? 다르죠? 그치만 우리가 사실 패션쇼 막 이렇게 쇼를 하는 게 아니고 내 자연스러운 눈썹을 하는 거라서 내 앞머리를 기준으로 잡으셔야 돼요. 내 앞머리보다 너무 다르지 않게. 이렇게 보이시죠? 사실 너무 모델분이 이제 눈썹이 보여주기에 딱 좋은 눈썹이라서 이렇게. 네, 여기다 한번 반대쪽에 똑같이 한번 완성해 볼게요. 길이를 한번 재보시고 이 정도구나 체크하신 다음에 이렇게 꼬리 쪽부터 항상 이렇게 하면 디자인 살짝 잡혔죠? 여기서 이제 채워가는 거예요. 눈썹 그릴 때 보면 그게 늘 어렵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네, 그래서 사람마다 눈썹이 너무 달라. 유명한 이제 연예인들 눈썹 보고 나도 저렇게 그려야지 하는데 그렇게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네. 보통은 그 얼굴을 갖고 있는 그 사람 눈에는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내 얼굴이잖아요. 그럼 내 얼굴에 맞춰서 눈썹을 그려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천의 얼굴은 막 뭘 해도 사실 비슷비슷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는 사실 내 얼굴에 가장 예쁘게 메이크업하는 방법을 알아두니까 여기 보시면은 살짝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 보였죠? 요거는 펜슬을 사용해서 메꿔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 부분이 특히나 눈썹이 없는 부분인 거예요. 이렇게 펜슬을 사용해서 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해 주시면, 왜냐면 그냥 섀도우로 막 해버리면 눈썹만 진해져요. 그 부분만 소량만 이제 사용하시고 소량만 메꿔주신 다음에 섀도우를 하시게 되면 눈썹 진해지는 걸 막으시면서 눈썹을 그리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섀도우로 진행을 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많은 분들이 눈썹 앞머리를 약간 어떻게 이쁘게 자연스럽게 펼치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데, 섀도우를 이용해서 눈 앞머리, 이런 둥근형 섀도우로 이 콧대 부분 이렇게 세워주시면 콧대도 높아 보이면서 눈 앞머리도 자연스럽게 완성시킬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앞머리가 너무 각지지 않게. 이렇게. 앞머리를 항상 많이 신경 쓰셔야 돼요. 눈썹을 그리실 때는 눈 앞머리와 눈썹 디자인을 가장 유의해서 진행을 해주시고, 우리 오늘 모델님의 메이크업은 약간 동안 메이크업 섀도우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상큼한 느낌의. 시니어들이 동안을 좋아해요. 네, 맞아요. 우리 원체 동안이시지만 조금 더 동안이시게 약간의 핑크톤, 피치피치한 톤을 사용해서 눈 감아주시고 눈두덩이 전체에 도포를 해주세요. 근데 사실은 핑크톤을 바르시는 게 아니고 핑크 베이지 톤을 바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핑크톤은 원체 밝기 때문에 피부톤에 안 어울리시는 색깔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핑크를 좋아하지만 안 어울려 라고 하실 때는 핑크 베이지를 사용하셔서 약간의 베이지 느낌도 나면서 핑크핑크한 느낌까지 살릴 수 있는 섀도우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시니어인데 핑크는 안 어울리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핑크 베이지를 사용해서 상큼한 느낌을 같이 살리시는 거죠. 눈 두덩이 바르시고 하늘 천장 봐주세요. 천장까지 같이 도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천장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 피치색을 사용한 다음에 포인트 컬러를 바르셔야 되는데, 포인트 컬러는 약간의 브라운 빛한 느낌의 포인트 컬러를 뒤쪽부터 천장 아래 봐주시고, 네, 뒤쪽부터 은은하게 블렌딩 해주시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조금 더 눈 한번 떠주시고, 네. 눈 떴을 때 이 쌍꺼풀 라인보다 너무 위쪽으로 나오지 않게끔 아래 봐주시고 신경 써서 발라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쌍꺼풀 라인보다 너무 위에 올라오지 않게끔 바르신 다음에 펄을 발라주실 건데, 펄을 사용하실 때는 이런 반짝이 펄을 사용하실 때 너무 부담스러움을 많이 느끼실 수 있으세요. 그럴 때는 이 브러쉬를 사용해서 한 천장 봐주시고 눈 밑쪽에 가볍게 흔들어주시고 눈 밑쪽에 브러쉬를 사용해서 바르실 때의 장점은 소량만 바르실 수가 있으세요. 펄을 하실 때 이런 브러쉬로 바로 눈에 하시면 펄이 크기 때문에 뭉치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꼭 자그마한 브러쉬 사용하셔서 눈 밑쪽에 가볍게 도포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눈 밑만 이렇게 산뜻하게 도포를 해주시면 조금 더 화사한 느낌이 나죠. 그리고 눈 위에 두덩이에는 눈 감아주시고 다른 펄을 사용해서 은은하게 눈의 전체적인 아닌 눈 두덩이 가운데 부분을 포인트를 준다는 느낌을 떠주시고, 이렇게 옆말에 산뜻한 베이스를 하신다는 느낌으로 발라주세요. 하고 살짝 뭉친 거는 이렇게 면봉을 사용해서 눈 앞머리까지 같이 눈 앞머리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조금 더 밝은 펄을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뷰러를 사용할 건데, 우리 뷰러 사용하실 때 고민 많이 하셨을 거예요. 뷰러 사용하실 때는 아래 한번 봐주시고 면봉으로 내 눈을 들고 뷰러로 살짝 눈을 뒤집어 까준다는 생각으로 뒤집어 까주시는 거예요. 뷰러를
뒤쪽으로 위쪽으로 올린다는 느낌으로 반대쪽도 사실 집에서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뒤쪽으로 올린다는 느낌으로 손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아이라인 그리기 전에 속눈썹부터 붙이실 건데 속눈썹을 한 통으로 다 붙이지 않고 사실 제가 여러 개로 쪼갰죠. 사실 한 통으로 붙이시기에는 혼자 집에서 붙이시기에 너무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속눈썹 붙이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한 통 다 붙이지 마시고 제가 지금 3등분으로 나눴어요. 뒤쪽 부분만 포인트적으로 붙여주시면 그냥 외출하실 때도 가볍게 바르시면서 기분 전환도 하시고 눈도 훨씬 크게 진행하실 수가 있으세요. 한 통을 다 붙이시지 마시고 좀 잘라서 뒤쪽만 이렇게 소량으로 뒤집어서 소량만 발라주세요. 길이가 몇 미리 정도 되나요, 선생님? 눈썹을 3등분으로 나눴을 때 3분의 1 정도. 3분의 1, 3분의 2도 아니고 반도 아니에요. 3분의 1, 반보다 조금 더 자른 느낌으로 붙이셔야 돼요. 왜냐면 너무 반으로 딱 자르시면 조금 이질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붙인 것도 아니고 안 붙인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거는 뒤에 포인트만 붙인다는 느낌으로 아래 한번 봐주시고 집에서 아마 붙여보시기도 너무 편하실 거예요. 집에서 혼자 해보실 때 하나를 다 붙여보지 마시고 3분의 1로 자르셔서 뒤쪽만 한번 붙여보세요. 그러면 눈 뒤쪽으로 포인트가 돼서 눈은 더 커 보이는데 절대 부담스럽지도 않고 유지 기간도 오래 가실 거예요. 데이트 하실 때 한번 해보세요. 전 눈썹은 아예 그냥 포기하고 살았는데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그쵸. 뒤쪽만 바르시면 사실 이거가 조금 익숙해지시면 맨날 하시게 되실 거예요. 너무 편하니까 보시면 또 이렇게 너무 눈에 딱 맞게 붙이시지 마시고 뒤쪽으로 조금 더 길게 붙이시는 게 더 좋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라인이랑 같이 붙여지시면서 눈이 좀 더 커 보이는 효과가 나실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사실 뒤쪽 이거 보시면 살짝 올라와 있는 거 보이죠? 여기서 이제 아이라인이랑 마스카라를 하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올라와 있는 눈썹을 보실 수 있으세요. 아래 한번 봐주시고 아이라인 눈 떠주시고 라인 그리실 때는 눈 떴을 때 눈 뜨고 꼬리를 눈 떴을 때 꼬리를 빼야 내가 자연스러운 눈꼬리 라인이 어딘지 체크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래 봐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아래 한 번 봐주시고. 이렇게 아래 한번 봐주시고 바로 속눈썹을 아이라인을 그리시고 눈을 바로 뜨시는 것보다는 아이라인을 그린 다음에 유지기가 내가 아이라인을 그리면 자꾸 빨리 지워져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아이라인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블랙 섀도우를 묻혀서 내가 그린 아이라인의 유분기를 제거한다는 느낌. 유분기를 제거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그린 아이라인이 아래 봐주시고 약간의 유분감을 가득 머금고 있는 제품이에요. 원래 모든 아이라인이 다 그런데 그때 섀도우로 그 유분감을 잡아주시면 유지기간은 훨씬 길어지실 거예요. 아래만 봐주시고 아래를 본다는 느낌으로 제가 뒤쪽에만 속눈썹을 붙였기 때문에 뒤쪽을 살짝 상승형으로 꺾어주시면 눈이 훨씬 커 보이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눈 뜨기 전에 내가 그린 섀도우를 돋보여 주시는 거예요. 써주시고 네 이렇게 보이시면 아이라인은 액체인가요 펜슬인가요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이라인은 지금 액체 펜슬은 맞아요. 그렇지만 액체형 펜슬, 리퀴드 아이라이너를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면 눈이 잘 번지고 눈두덩이에 살이 조금 내려오신 분들은 다른 제품보다는 리퀴드 아이라인이 유분감이 훨씬 적기 때문에 번지는 게 덜 하실 거예요. 아래 한번 봐주시고 눈 떠주시고 눈 떠주세요. 눈 떴을 때 라인 한번 체크하시고 좋은 질문을 주셨어요. 만약에 내가 라인을 그리는데 맨날 번진다라고 하시면 리퀴드 아이라인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세요. 눈 떠주시고
이렇게 아이라인은 사실은 여기서 이제 사실 비대칭이 이제 많이 일어나실 수가 있으세요. 얼굴이 비대칭이 뭐냐면 사람마다 눈의 위치가 달라서 약간의 화면으로 볼 때, 사실 거울 볼 때 못 느끼지만 화면에 약간의 비대칭을 느낄 수 있는데, 그거는 다시 한 번 더 섀도우를 이용해서, 블랙 섀도우를 이용해서 눈 감아주시고 이쪽 비대칭이 조금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이라인으로 채우는 게 아니고 섀도우를 이용해서 한쪽만 조금만 더, 내가 이쪽이 좀 반대쪽보다 얇다 싶은 부분 넣어주세요. 거울 보시면 조금 더 아까보다 맞춰주셨죠. 요렇게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꼭 집에서 메이크업 하실 때 나는 아이라인 그릴 때마다 짝짝이가 보여 라고 생각하시면 한쪽을 조금 더 조금 더 눈이 좀 이렇게 짝짝이여서 약간 보면 오른쪽 눈이 조금 작은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쌍꺼풀 차이인지. 맞아요. 쌍꺼풀 차이가, 왜냐면 사실은 눈두덩이가 처짐에 따라서 사실 달라지는 거라서 그 내가 조금 작게 느껴지는 부분을 섀도우를 이용해서 조금 더 키워주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그리고 마스카라 하실 때 많이 번지시는데 면봉을 하나 대시고 그 면봉을 이렇게 하시면 면봉에다가 라인이 묶게 돼 있어요. 이렇게 면봉을 한번 대시고 눈 떠주셔도 돼요. 눈 떴을 때 이렇게. 그러면 눈에는 안 묻고 면봉에만 라인이 붙게 되죠. 이렇게. 반대쪽도 아래 안 맞으시고. 마스카라가 너무너무 잘 번지시는 분들은 면봉을 사용해서 이렇게, 마스카라를 하고 안 하고가 차이가 크죠 사실. 맞아요. 뒤쪽만 속눈썹 붙였을 때는 특히나 더 마스카라를 유의 있게 해주시면 조금 더 상승형인 라인을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지금 눈이 끝났어요. 눈이 끝나고 이제 가장 많은 질문을 주셨던 볼터치를 진행하실 건데, 볼터치의 위치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볼터치의 위치는 보시면 한번 웃어봐 주시겠어요? 한번 웃었을 때 너무 화사하게 잘 웃어주시는데, 광대뼈에 보통 사선으로 그리게 되면은 광대가 훨씬 더 튀어나와 보일 수가 있어요. 살짝 웃었을 때 눈, 입술 꼬리, 그리고 눈꼬리, 코끝 맞춰서 이 삼각존 있죠. 광대의 이 삼각존을 보시고 돌려가면서 진행해 주시는 거예요. 많이 묻히지 마시고, 한번 묻혔을 때 브러쉬에 남은 잔여물들이 많아요. 그거를 롤링 해주면서 그 삼각존 벗어나지 않게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광대를 더 가면 갈수록 광대가 튀어나와 보일 수 있으니까 광대 쪽으로 너무 많이 가지 마시고 이렇게 살짝 화사해지는 게 느껴지시죠? 한쪽이랑 안 한쪽. 한번 웃어주시고, 너무 많이 묻히지 마시라 했어요. 한 번만 묻히시고, 네, 웃어주신 다음에 발색이 안 나오죠? 그러면 또 묻히시는 게 아니고 돌려가면서, 이 브러쉬를 돌려가면서 이 브러쉬에 묻어있는 잔여물을 얼굴에 묻힌다는 느낌으로 돌려가면서 하시면 얼굴에 텁텁해지지 않고 볼터치를 완성시킬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쉐딩하실 때도 많이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쉐딩하실 때 우리 오늘 모델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어디예요? 쉐이딩 할 때. 네. 쉐딩을 제가 잘 안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몰라가지고. 사실 얼굴이 조금 네. 하셔가지고 쉐딩을 많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사실 우리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볼 쪽이 많이 꺼지는 현상이 일어나실 수가 있잖아요. 우리 오늘 모델이면 사실은 뭐 이 정도면 전혀 꺼진 건 아니신데, 그래도 점점점 사실은 좀 오늘 좀 안 먹었다 싶으면 살짝 꺼지는 부분이 있으면 광대가 더 돌출되어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고개 돌려주시고, 쉐딩을 할 때는 광대가 돌출되어 보이지 않게 턱끝 가볍게 쉐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광대 부분 있죠? 이 광대 부분을, 이 볼 쪽은 건드리지 마시고 광대 부분을 일자로 깎아주시는 거예요. 일자로. 살짝만 내려오시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턱끝 가볍게, 그 다음에 광대 일자로. 볼 쪽은 냅두시면 턱과 그리고 광대만 살짝 들어가면서 볼은 상대적으로 볼록해 보이는 효과를 만드실 수가. 반대쪽 이렇게 보시면 이쪽이 살짝 거랑 음영감이 살짝 절고, 네. 그쵸? 여기보다, 그쵸? 그렇게 반대쪽도 똑같이 턱 쪽, 그리고
그리고 광대 일자로. 쉐딩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무조건 있죠. 사진 찍으면 더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쉐딩까지 완벽하게 진행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쉐딩까지 진행해 주시면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립을 진행하실 건데 우리 산뜻한 느낌으로 약간의 핑크핑크한 느낌의 립을 바르실 거예요. 화장의 꽃이 립인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마다 좀 다른데 눈에 포인트를 주시는 분도 있고 네. 사실 뭐 오늘 포인트는 볼터치와 눈에 포인트가 되지만 입술까지 사실 완성은 화장의 완성은 이제 입술이라고 할 수 있죠. 아까 섀도우로 살짝 입술을 돋보여 놨는데 라인 맞춰서 가볍게 사실 마스크 썼을 때 가장 많이 번지는 부분도 사실 입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술을 유분기를 잘 제거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입술을 도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휴지를 이용해서 한번 해주세요. 입술에 나온 살짝 잔여물이 나왔죠? 다시 한 번 더 섀도우를 돋보여 주실 거예요. 이렇게 되시면 입술의 유분기는 날아가고 입술의 유지는 훨씬 길어지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돋보를 할 거예요. 한 번 더. 약간 투톤의 입술의 자연스러움을 느끼기 위해서 약간의 컬러가 지금보다 살짝 한 톤 낮은 컬러를 이용해서 입술 안쪽부터 은은하게 그라데이션 이렇게 이제 우리 입술선 제가 아까 파운데이션 살짝 입술선을 지웠죠. 이렇게 하시면 마스크를 써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립을 완성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핑크 립을 사용했는데 부담스럽지 않게 투톤으로 안쪽으로 은은하게 이러시면 데일리로 핑크 립을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죠.